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발걸음을 바쁘게 옮겼는데 정작 내 몸은 지쳐 주저앉고 마는 날. 밥상은 차려졌지만 본인은 밥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뒷정리에만 서 있는 저녁. 모두가 잠든 새벽,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몰려오는 시간.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미루고 내 기분은 마지막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요. 하지만 이 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병원에 누워 있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쓰고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하며 끼니조차 거르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병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겹쳐 유배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백성도 바르게 세울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걸으며 몸을 단련했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독였으며 잠을 채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목민심서와 같은 큰 저서를 낳았고 수많은 백성을 살린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비워진 그릇에서 음식을 나눌 수 없습니다.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퍼낼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이 커도 가족을 지탱할 수 없고 마음이 고갈되면 함께 있어도 웃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운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생했다고 믿었던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서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홀로 차를 끓이는 짧은 고요의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의 쉼이었습니다. 작은 고요가 그의 마음을 살렸고 그 마음이 글이 되어 시대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지혜는 똑같이 전해집니다. 당신이 지키는 10분의 쉼,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산책이야말로 내일 가족을 지켜줄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작은 쉼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시간을 주지 못한 것과 정말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중 가장 좋은 시간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아버지는 늘 퇴근 후 곧장 가족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대화도 해주고 챙겨주고 웃음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늘 피곤한 얼굴이에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집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지쳐 이미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퇴근 직후 20분은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밝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시간을 먼저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산책, 글을 쓰는 시간, 차를 마시는 고요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은 단순한 천재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린 힘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시간을 지켜내는 자는 자신도 가족도 나라까지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맑은 순간을 누구에게 내어주십니까? 혹은 저녁,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뉴스에 빼앗기고 남의 부탁에 끌려가고 필요 없는 걱정에 묶여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한 어머니는 손주 돌봄으로 하루를 다 보내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 첫 30분을 산책과 기도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회복되자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웃고, 더 여유 있게 듣고,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나에게 먼저 썼더니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졌던 것이지요. 시간은 결국 생명입니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에게만 내어주는 시간은 결국 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먼저 주는 시간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가족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작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그 순간을 스스로에게 돌려주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간을 지켜냈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남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과 시간이 준비되어도 마음속 언어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고생이야. 내가 잘했더라면 아이들이 더 편했을 텐데. 처음엔 겸손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밝던 얼굴은 어두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후회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몇 달이 지나자 달라진 건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 던진 말이 결국 표정과 분위기, 그리고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정약용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끝없는 고독과 싸우며 자신을 향한 언어를 바꿨습니다. 자책과 원망에 빠졌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차분한 격려를 건네며 글을 쓰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격려의 말이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작으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바꾸듯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 역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누군가 괜찮아, 조금만 쉬면 되라고 말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거의 건네지 않습니다. 늘 다그치고 채찍질만 하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나를 향해 따뜻한 말을 남겨보십시오. 오늘도 애썼다. 나는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은 문장이 하루를 붙드는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닻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표류하지 않습니다. 삶의 닻을 붙잡았다면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몸이 버티고 시간이 단단하며 마음이 따뜻해져도 경제가 흔들리면
그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 퇴직자는 평생 모아둔 돈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결혼, 전세, 사업 지원까지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본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자녀는 처음엔 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돕는 게 당연한데 솔직히 부담이 돼요. 이 말은 결국 관계의 금이 되었습니다. 정약용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육친이라도 무조건 의지할 수 없다라며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립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랑은 어느 순간 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열었지만 정작 내 삶이 흔들려 잠 못 이루던 날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서운함이 쌓였던 기억. 그 감정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은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이자 관계의 균형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당당히 웃으며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보셨습니까? 가계부는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니라 내 삶의 지도입니다.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아낄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불안은 줄어듭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보지도 않는 케이블 TV 요금, 자동이체만 되고 있는 보험. 이런 것들이 은근히 삶을 잠식합니다. 반대로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음식, 정기검진, 운동기구.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렇게 하니 자녀가 오히려 마음 편히 부모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단단하면 자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지킬 것을 지킨 후에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난했지만 자녀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들다라는 말 대신 너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격려만 남겼습니다. 그의 침묵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가족도 편히 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든든해졌다 해도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원입니다. 몸과 시간, 언어와 경제가 다 갖춰져도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다면 결국 인생은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 괜히 지난 일을 곱씹으며 왜 그랬을까 자책하던 순간. 사소한 서운함이 쌓여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기억.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원에 자라난 잡초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 김을 매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진다. 잡초를 그대로 두면 곡식이 자랄 수 없듯 원망과 질투, 후회와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면 감사와 사랑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감사한 일 하나. 둘째, 웃었던 순간 하나. 셋째,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처음엔 억지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별일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의 집은 웃음이 많아졌고 손주들도
할머니 곁에 오래 머무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은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걸음이 되어 정원을 풍성하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만 늘어놓는 이들과 지나치게 어울리면 내 정원도 함께 메마르게 됩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 또한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웃음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비료이자 약입니다. 소리내어 웃으면 몸에 엔도르핀이 돌고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정약용도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웃음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웃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염되어 가정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나 후회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곧 잡초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작은 감사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고마웠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 친구의 안부 전화가 반가웠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쌓이면 어느새 내 정원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정약용이 평생의 고난 속에서도 큰 지혜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항상 희망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지켜낸 덕분에 18년의 유배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몸은 흙이고 시간은 햇빛이며 언어는 물줄기이고 경제는 울타리라면 그 모든 것을 관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정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나무를 키워가는 그 과정이 곧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원망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키우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